나는 10년 동안 내 이름을 몰랐다.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하지만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나를 치료실 환자라고 불렀다. 기억이 없는 남자, 과거가 없는 사람. 여기는 성북구 언덕 위 오래된 보호시설, 낡은 철문,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10년째 나는 이곳에서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복도 끝 휴게실,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TV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유라이프 보험사 직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됐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뉴스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사진 한 장, 그 얼굴은 나였다. 이름은 한도윤. 사망일은 2015년 3월 14일. 보험금 3억 원 지급 완료. 숨이 멎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살아있는데 세상은 나를 죽었다고 말한다. TV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모아온 쪽지들이 있었다. 누군가 몰래 내 베갯잎 속에 넣어둔 메시지들. 약을 먹지 마세요. 당신은 한도윤입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 당신을 지웁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숨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이 시설을 떠나기로 했다. 죽은 사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받은 3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소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현관 자동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옆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 같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10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 빗방울이 천천히 이마에 떨어졌다. 뒤돌아보니 3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 서은아. 그녀가 입술을 움직였다. 도망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세상은 나를 죽은 사람이라 했지만 나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진실을 찾기 위해. 새벽 4시. 세상은 아직 어둡다. 거리는 텅 비어 있다. 나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주머니 속엔 딱 2가지. 낡은 휴대전화 1대, 그리고 쪽지 1장.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 널 지운다. 누가 나를 지운다는 걸까? 왜 내 기억은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 편의점 앞에서 발을 멈췄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40을 넘긴 남자. 짧은 머리. 수척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10년 전 그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파일 복사했어? 이거 들키면 우리 다 죽어. 도윤아, 조심해. 짧은 기억의 파편들. 누군가의 목소리.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던 순간. 그리고 쾅! 총소리 같은 굉음. 불빛. 비명. 그리고 모든 게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은 다시 흐릿해졌다. 손끝이 떨렸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생수 한 병을 샀다. 계산대 앞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유라이프 보험사 10년 전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논란. 나는 귀를 기울였다. 유가족 측은 고인의 신원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현장 검증. 그렇다면 그 사고 현장에 묻힌 사람은 정말 나였을까?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 그럼 무덤 속엔 누가 있는가? 해가 떴다. 노을빛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목적지는 대유라이프 보험사 본사.
10년 전 내가 일했던 곳, 내 죽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곳, 그리고 내 기억을 훔쳐간 곳, 건물 앞에 섰을 때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익숙했다. 자동문, 로비의 대리석 바닥, 정면의 엘리베이터,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비실 앞을 지나칠 수 없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출입할 권리가 없다. 뒤쪽 비상계단으로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3층. 전산실. 10년 전 내가 일했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책상들, 꺼진 모니터들,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낡은 사물함 하나. 번호는 314. 3월 14일. 내가 죽은 날.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딸각. 문이 열렸다. 안에는 USB 하나. 그리고 쪽지. 도윤아, 이걸 보면 넌 아직 살아있는 거야. 이 파일을 열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조심해. 내 기억은 내 것만이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여러 명. 3층이다. 거기 있어. 나는 창문 쪽으로 달렸다. 비상 사다리. 10년 만에 몸이 기억을 따라 움직였다. 뒤에서 고함 소리. 한도유. 멈춰.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내 기억을 숨긴 게 아니라 팔아넘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값을 돌려받으러 간다. 나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 앞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씩 열렸다. 보험금 지급 내역서, 계약서, 그리고 수상한 입금 기록, 수령인 이혜원, 관계 배우자, 금액 3억 원. 하지만 그 돈은 이혜원의 계좌에 머물지 않았다. 입금 당일 전액이 다른 곳으로 이체됐다. 대유라이프 연구지원금 계정. 내 죽음으로 누군가의 실험이 시작된 거였다. 연구지원금. 무슨 연구에 3억이나 필요했을까? 나는 파일을 더 깊이 들어갔다. 폴더명 HDF-49. 휴먼 듀플러케이션 펀딩. 인간 복제 자금 지원. 손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복제?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화면 속 문서. 프로젝트 HDF-49 기억 이식형 인간 복제 실험. 피험자 한도윤 사망 처리 완료. 목표 기억 데이터 추출 및 복제체 이식. 나는 죽은 게 아니었다. 나는 실험 대상이었다. 그리고 내 기억은 누군가에게 팔렸다. 그날 밤 나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내 기억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 내 얼굴을 한, 내 목소리를 가진, 하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를 알고 있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도윤 씨, 저예요. 은하예요. 왜 전화를? 당신이 USB를 찾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위험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누가 위험하다는 거죠? 당신의 기억을 가진 사람. 그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 내리는 거리,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은 나와 똑같았다.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같은 키, 같은 걸음걸이, 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죠? 그가 멈춰 섰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한재현. 그의 목소리. 내 목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당신의 기억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억으로 태어났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가슴에 박혔다. 네. 기억을? 당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뇌에서 기억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식했죠?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왜 그런 짓을? 한재현 보험금을 세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당신은 법적으로 죽었고 저는 당신의 이름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존재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재현 당신의 기억은 10년 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10년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 사이, 저는 그 기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감정을 배웠습니다. 한재현 그렇다면 진짜는 누구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당신이 USB에서 본 파일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파면 당신은 진실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만두세요. 그가 사라졌다.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거울 속의 남자가 나를 보고 웃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서은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병원 뒤편 작은 사무실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당신이 말했죠? 내 기억이 그에게 이식됐다고.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프로젝트 HDF-49 기억 이식형 복제 실험이었어요. 왜 나였죠? 당신이 보험사 내부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위험했어요. 그들에게. 도윤아, 이 파일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알아.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 사람들이 죽고 있어. 은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고는 조작된 거였어요. 당신을 제거하고 동시에 실험체로 쓰려고.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기억만 잃은 채.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한재현은? 그는 전직 응급구조사였어요.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죠. 그들은 그의 몸에 당신의 기억 일부를 이식했어요. 기억 일부? 네. 전부는 아니에요. 감정은 복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신의 기억을 가졌지만 당신의 마음은 갖지 못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럼 나는?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진짜인가요? 은하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도윤 씨. 당신은 진짜예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진짜예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지우려 할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험의 실패니까요. 은하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사망 확인서. 이름 한도윤. 사망 일시 2015년 3월 14일. 사망 원인 교통사고.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 시신 확인, 최성민, 신원 조작. 최성민? 당신의 동료였어요. 그날 밤 당신과 함께 있었죠. 그가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의 시신을 당신으로 조작했어요. 나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성민이가 내 대신.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도둑질한 사람이었다. 나는 묘지에 섰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 하지만 그 안에 잠든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최성민 내 친구.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비석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미안해, 성민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살아남아서 10년 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다. 비리 파일을 들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왔다. 폭발, 불길, 비명.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성민이는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시신을 내 이름으로 묻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재현이 서 있어 왔군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이 찾는 진실의 무게를. 나는 일어섰다. 한도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성민이가 죽었다는 걸? 한재현 네. 당신의 기억 속에 가 있었으니까요. 그가 비석을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그를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기억은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완전합니다. 바람만 불었다. 한도윤 왜 여기 온 거죠? 한재현 당신을 도우러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도와준다고? 한재현 네.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유라이프 본사 서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한도윤 좋아요. 함께 가죠. 그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희미하게. 한재현 감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밤. 우리는 대유라이프 본사 지하 터널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이 길을 비췄다. 한재현 여기가 서버실로 가는 길입니까? 한도윤 네. 10년 전에도 이 길로 들어갔어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재현 당신의 기억 속에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붉은 경보등이 켜졌다. 한도윤 들켰어요. 뒤에서 발소리. 여러 명. 우리는 달렸다. 터널 끝 철문. 재현이 문을 열었다. 한재현 들어가세요. 우리는 서버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쾅 닫혔다. 수십 개의 서버. 깜빡이는 불빛들. 한도윤 파일을 찾아야 해요. HD-49. 재현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빠르게. 한재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파일들이 떴다. 실험 기록. 피험자 명단. 그리고 영상 파일.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프로젝트 HDF-49 3차 실험. 피험자 한도윤의 기억 추출 완료. 화면 속에 내가 있었다. 수술대 위에 눈을 감고 그리고 옆에 재현이 있었다. 같은 얼굴.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기억 이식 시작.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열어! 당장! 재현이 USB를 꽂았다.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쿵! 쿵! 문이 흔들렸다. 나는 재현을 봤다. 당신은 왜 이러는 거죠? 당신에겐 감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재현이 나를 똑바로 봤다. 감정은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문이 뚫렸다. 불길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불이 번졌다. 서버들이 하나씩 폭발했다. USB. 아직 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재현이 소리쳤다. 한재현 조금만 더. 하지만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쾅! 철판이 떨어졌다. USB가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불길 속으로. 안 돼.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너무 뜨거웠다. 그 순간 재현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가 USB를 집어들었다. 손에서 연기가 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방수 모듈을 꺼냈다. USB를 끼워 넣었다. 그리고 배수로 쪽으로 던졌다. 철컥. USB가 물 흐르는 배수로 안으로 사라졌다. 재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가요? 빨리? 하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밀었다. 강하게. 나는 비상구 쪽으로 넘어졌다. 이건 내 기억이지만 내 선택이다. 천장이 무너졌다. 재현. 불길이 모든 걸 삼켰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비상구 밖. 눈물이 흘렀다. 그는 나를 위해 스스로를 선택했다. 3일이 지났다. 나는 바닷가에 서 있었다. 배수로는 결국 바다로 이어졌다. 재현이 던진 USB.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넓었다.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뒤에서 은하의 목소리. 물에 떠내려갔으면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재현은 방수 모듈을 썼어요. USB는 살아있어요. 언젠가 떠오를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바닷가에서 밤을 보냈다. 별이 떴다. 재현을 생각했다. 그는 나와 같은 얼굴을 했지만, 나보다 용감했다. 감정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사랑을 선택했다. 일주일 후, 어부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혹시 이거 당신 거요? 그의 손에 방수 모듈에 담긴 USB.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물에 걸렸소. 이상하게도 수면 위로 떠올라 있더군. 나는 USB를 가슴에 안았다.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언젠가 떠오르기 위해 기다릴 뿐. 6개월 후, 법정. 나는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한도윤이 맞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웅성거림. 죽은 자가 왜 법정에 섰냐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진실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USB 속 파일. 프로젝트 HD-49. 기억 이식 실험 보험금 세탁. 그리고 마지막 재현의 목소리. 나는 한도윤의 기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은 복제될 수 있어도 마음은 단 한 번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데유라이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불법 실험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 신원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다. 원고 한도윤에 대한 사망 처리는 무효로 한다. 법정에 박수가 터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성민아, 재현아, 이제 당신들의 이름을 돌려줄 수 있어? 법정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요, 도윤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축하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성민이의 무덤에 진짜 이름을 새겨줘야 해요. 한도윤 그리고 재현을 기억해야 해요. 그날 오후 나는 묘지에 갔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최성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성민아, 이제 내 이름으로 쉴 수 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그리고 옆에 작은 비석 하나를 더 세웠다. 한재현을 기억하며 기억으로 태어났으나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기억은 복제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단 한 번뿐이다. 그는 불 속에서 사라졌지만 바다는 그를 기억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살아있는데 세상은 나를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죽음은 잊히는 것이고 진짜 삶은 기억되는 것이라는 걸.